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듯한,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단순한 모욕이나 굴욕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마저 부정당하는 깊은 상처를 경험해 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통의 근원, 나르시시스트들이 상대를 비인간화하려 드는지 그 어두운 심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격성은 단순히 상대를 이기고 굴복시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간성 자체를 파괴하려 합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빼앗고 가치를 짓밟고 스스로를 한낱 벌레처럼 느끼게 만들므로써 비로소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며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잔인하고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여기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이 되었다는 한 여성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나르시시스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의견 차이에도 남편은 편집증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는 온갖 잘못된 동기를 저에게 뒤집어 씌우죠. 제가 마치 가정 내에서 자신이 가진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려 한다면서요. 한국 사회에서도 익숙하게 들리는 가정 내 권위라는 말, 나르시시스트들은 이처럼 관계 안에서 아주 빠르게 위아래를 나누는 서열, 즉 계층 구조를 만듭니다. 당연히 자신은 그 꼭대기에 위치하고 상대방은 저 아래 발밑에 두려고 하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더 끔찍한 것은 남편이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오에 가득 찬 말로 저를 경멸하고 모욕해요. 저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이기적인 X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또 의견이 부딪히면 어김없이 똑같은 행동이 반복돼요.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제가 꿈꿨던 결혼 생활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 사연 속 남편의 행동은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끔찍한 심리적 계산법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빼앗고 당신의 자신감을 없애버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로 인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이 관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을 통해 자신이 강해진다고 믿는 매우 비뚤어진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상대를 때려 눕히고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인간인지 말해주지라고 외친 뒤 혼자 돌아서서는 내가 아니었으면 넌 어쩔 뻔했어? 내가 널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상대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행위가 결국 자기 자신 또한 더 깊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그들은 이런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부터 $100만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지만 제 은행 계좌에 단 $100밖에 없다면 그것은 그저 허황된 망상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수치심, 깊은 죄책감, 그리고 과거로부터 이어진 혹독한 평가의 기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통제되지 않는 분노, 세상에 대한 비관주의, 불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신적 능력에 대한 혼란까지. 이것이 그들이 내면에 품고 있는 것들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의 내면을 쏟아낼 때 그 앞에 있는 당신은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쓰레기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들은 때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더라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싶어하는 마음, 만족감, 합리적인 사고, 공정함, 품위, 그리고 존중과 같은 긍정적인 가치를 내면에 품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이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힘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비인간화할 때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들 자신이 자신의 인간성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인간성, 가치, 존엄성, 그리고 행복감은 이미 오래전에 짓밟혔거나 제대로 인정받아 본 경험조차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그것뿐이기에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도 그것뿐인 셈입니다. 사연 속 여성은 아마 결혼 전에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이 자신의 어두운 내면을 아주 교묘하게 숨기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성찰에 매우 서투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대신 외부의 누군가를 탓하는데 훨씬 더 익숙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가 당신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나에게 이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하겠지만 사실 그 공격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의 내면에 이미 프로그래밍된 파괴적인 패턴이 상연되는 무대 위에 서게 된 배우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 해도 그 사람 역시 정확히 똑같은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직장에서 겪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은 자기가 마치 신이 내린 선물이라도 되는 양 행동하며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깎아내립니다. 저는 계속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을 먼지처럼 취급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녀는 컨디션이 가장 좋은 날에도 겨우 참아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이 직장 동료의 행동은 나르시시스트의 또 다른 핵심 특징, 바로 망상을 보여줍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된 자아는 일종의 망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명백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지처럼 취급하는 그들의 행동 뒤에는 몇 가지 뿌리 깊은 망상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망상, 나는 모든 면에서 이치에 맞고 언제나 옳다. 수많은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논리, 추론, 방식, 선호도, 해석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고 자신만이 황금률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망상, 나에게는 성장이나 배움이 필요 없다.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싫어하고 스스로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에게는 도전하거나 배워야 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너희 모두가 나처럼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망상, 나의 비현실적인 기준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그저 멍청이로 취급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기준이 너무나 훌륭하고 완벽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내를 모욕하던 남편이든 동료를 먼지처럼 대하던 직장 상사든
이 모든 행동의 본질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내면에 가진 것만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으며 그들의 생각은 이처럼 왜곡된 망상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문제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비난과 부당한 공격을 퍼붓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퍼붓는 비난의 99%는 사실 그들 자신의 내면적 혼란을 당신에게 투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는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의 개념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라고 말하는 대신 그들은 그 문제를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문제는 너야. 너에게는 가치도 존엄성도 없어. 이 말은 결국 내 안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그런 식으로밖에 볼 수 없어 라는 슬픈 고백인 셈입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매우 혼란스럽고 미성숙하며 심리적으로 성장이 멈춘 한 개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평가나 비난은 그들 자신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뿐 당신의 진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당신 삶의 지침으로 삼지 마십시오. 당신의 심리적 평온을 그들이 결정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 심리적 경계선을 긋고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정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당신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사람이기에 내 인생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당신의 목표는 그들이 원하는 비인간화가 아니라 당신 본연의 가장 좋은 모습을 찾아가는 자아실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되찾아야 할 진정한 삶의 방향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이 겪고 있는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얻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그 여정에 평화와 용기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